자, 여러분 교재 4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자연적 특성은 이 토지 자체가 이 인간이 만든 재화가 아니라 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최상의 선물로서 자연이 준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입니다. 근데 이 인문적 특성은 토지는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 준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자연물인 토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결국 자연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어느 정도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완화해 주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연적 특성에는 우리가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부동성이 나오죠.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 그리고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인접성이 나오죠. 자, 우선은 시험 문제는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작년도 28회는 이 네 가지 용어로 출제했거든요. 부증성에서 2개의 지문 하나하나 출제했고, 올해 29회 시험에서는 부증성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 시험 한 15년간 시험에서 올해 시험이 가장 쉬웠어요. 부증성. 올해는요, 문제 딱 보면 바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좀 토지 특성 중에서 가장 쉬웠지 않겠느냐 봅니다. 내년에는 좀 달리 내겠죠, 뭐. 자, 부동성. 여기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부는 아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이 안 되니까 뭐죠? 비이동성이다. 이동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세탁기, TV, 냉장고는 뭐죠? 이동할 수 있는 물건.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동산은 이동성이 있고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서 뭐를? 등기. 이건 또 올해 출제했어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등기로서, 동산은 사실상 지배 상태를 나타내는 점유로서 공시 방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 게 부동성입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이 있고, 또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면은요, 단골로 나오는 또 지문이 있어요. 국지화라는 지문이에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는 국지화시키는데, 국지화는 시험의 단골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데, 지역에 뭐죠? 지역에,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국한된다. 국한된다.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된다. 뭐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이. 자, 그러면 국지화시킨다는 거고. 자, 여러분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 대장, 항공 사진, 뭐 또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정보 활동이에요.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인데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또 거래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보면 직거래란 말을 많이 하죠. 매도자 매수사의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지 않고 직거래 하신 분이 있어. 왜? 수수료가 비싸서 전략한데 그게 오히려 돈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 직거래 하면은 뭐가 되죠? 예?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서류를 가지고 분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사고하면 소송비, 변호사비만 해도 500만 원이고 소송하는데 그 또 시간 걸리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된 건 전문가가 해야지. 그리고 그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또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잖아요.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의 유치에는 어디 가야 돼? 현장에 갑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이 기획부동산에서 쪼개놓은 토지를 샀는데 한 2억 얼마 주고 퇴직금 주고 샀는데 현장에 가지 않았더니 건축할 수도 없어. 여주인데 뭐 산에 보니까 집원을 보니까 산 꼭대기 부근에 있는 거야. 그 완전히 사기 당한 건데 문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예?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위치. 예? 위치 확인해야죠. 예? 위치 확인하고 또 뭐 면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 확인해야겠죠. 예? 경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건 뭐죠? 실제로 토지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뭐냐? 왜 토지 대장 지목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을 기준으로 우리 토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 우리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걸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 가능한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임장, 현장에 가서 확인은 누가 해야 된다? 예? 예? 공인중개사한테 맡길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서 봐야지 또 같이 임장을 가서 보고 이게 마음에 드는 땅인가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토지 거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임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토지가 어느 정도 가격 거래되는지 또 물어봐야 돼. 예, 실제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왜? 현장이 그 최고야. 그래서 임장 활동이 상당히 또 중요시 됩니다. 그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다? 임장 활동. 부동성입니다. 위치가 고정돼 이동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또 어디 영향받아요? 그 토지가 아까 국지화되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에 속해 지역에 영향을 받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뭐 해야 돼? 분석.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 지역 분석의 필요성 또는 근거가 나타나요.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 그리고 여러분이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그만큼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목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목이 바로 뭐죠?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는 또 어디 가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상가 점포 거래하려면요 단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확인했죠. 유동인구 분석을 해야 돼. 분석. 뭘로 분석해야 돼? 점포가 어떤 점포냐. 그 점포의 시간대별 고개, 성별, 연령별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야 돼. 언제까지? 예? 기본 한 달 정도는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유동인구 얼마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달 동안 거기 아침부터 가서 확인할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돼요. 응? 자료, 빅데이터. 그것을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주거래은행 카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카드 회사에 부탁을 하면은 자료를 줍니다. 근데 일정한 이용의 대가는 뭐 해야 돼? 줘야죠. 카드 다 긁으니까 확실하지. 그 지역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려면 힘도 들고 하니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그럼 어떻게 돼? 적정한 가격, 권리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우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입지 또 선정의 위치는 고정되게 입지 선정의 또 중요성이 나타나요.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또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용산에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여러분 정부가 옛날에 용산을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은 거기에 뭐 공원 조성한다 뭐 할 때 그 우리나라는 말을 먼저 뱉어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공원 그 여의도의 80% 되는 그 용산 미군 기지 땅, 그 우리 110년간 이용 못했죠. 왜냐? 거기 옛날 고종시대부터 군대가 거기 주둔하던 지역이에요. 11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이용 못했어요. 그 일본 군대 주둔했죠. 그 다음 누구? 미국이 주둔했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환받았는데 또 비슷해. 우리 중국이 홍콩 100년 만에 반환받았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 없다 보면은 이게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 그래서 그 많은 땅을 뭘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공원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 공원이 조성되면은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죠? 긍정적이죠. 부동산 가격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긍정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각종 쓰레기 악취로 어떻게 돼?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죠. 그건 나쁜 영향 주지 않아요. 그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은 플러스 외부 효과. 부정적은 뭐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 외부 효과 사례도 많이 냅니다. 시험 문제 사례 주어지고 토지 특성 어느 거와 관련돼 있다? 부동성. 시험에 외부 효과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 또 머리띠 들어매고 또 반대하죠. 왜? 다이옥신이 배출되잖아. 그럼 밤에 우리 소각할 때 보통 낮에 안 하죠. 밤에 하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가서 뭐 데모할까요? 보통 밤에 배출하면요. 밤에 문을 못 열어요. 왜? 그게 뭐 여러분의 가정 들어오면 폐질환에 영향을 주죠. 다이옥신이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는 걸 문 닫아놓고 살아야 돼. 그 쓰레기 소각장 없어질 때 계속 그걸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가치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요. 달서구 모 지역이 있어.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지은 거야. 머리 잘 썼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어놓은 거야. 그래 반대가 없으니까 지어놓고 아파트 들어가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뭔지 몰랐지. 나중에 분양받고 들어가 사다 보니 쓰레기 소각장이 밤에 문을 못 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15년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예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외부 효과예요. 우리 분당에 가면요. 서현이 있습니다. 분당 서현. 있는데 이 서현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비쌉니다.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비싼데 그 지역에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있어요. 상하수도 할 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죠? 납니다. 근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막 바꾸죠. 환경사업소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순화를 시키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섰어요. 문제는 잘못한 게 아파트 서현 거기 개발하기 전에 그걸 먼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인구가 30만이 안 되니까 분당 만들 때 30만 인구 기준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건설하면 안 되니까 오판한 거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 아파트 막 들어가고 오리까지 막 개발돼서 이제 나중에 건설 딱 했어요. 건설했는데 건설 시범 가동 딱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왜? 안 된다. 건설은 했는데 나중에 건설했는데 그래서 한 번 가동 못하고 이전에 해갑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걸 가동할 수밖에 하면요 다음 선거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성남시에서 이전을 해야지. 다른 지역. 그럼 다른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 또 반대하겠지.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먼저 개발하기 전에 먼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뭐 그거 알고 분양받고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발 계획이 잘못됐어. 우리는 보면요 제일 먼저 아파트 먼저 짓고 들어가. 공공시설 나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어요? 공공시설, 도로, 학교 뭐 이런 게 나중에 들어가. 편의시설 이런 게. 외국은 먼저 뭐부터 들어간 줄 아세요? 공공편의시설부터 먼저 들어가고 도로망을 다 정비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어떻게 돼? 주거용이에요. 주거단지. 우리하고 거꾸로 해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개발에 있어서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문제지.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뭐가 관련이 있다?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니까 또 규제가 너무 많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너무 복잡해.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면 또 관할 시군구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여기 아파트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주택, 용적률 검표를 다 확인을 또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즘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가 있거든요. 지방세법상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것도 뭐다? 부동성. 그러니까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요거 나오대. 지역 자원 시설세를 뭐 얘기 자원 그거 나오는 게 원전을 가동을 이제 뭐 중단하니까 그 지역 한전에서 내는 세금 있죠.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면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막대한 세수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그걸 정부가 보존했는데 정부가 보존 안 해주잖아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세금 신설해달라는 거야. 지역 자원 시설세.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세금 그거 신설되면 여러분 한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하지. 예? 당연히 인상하지. 세금 더 내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고민되지. 왜? 말은 났는데 안 된다. 왜? 전기요금 인상되면은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부동성. 하여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부동성은 요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은 46페이지에 부증성이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암기할 때 뭐 요거 따서 암기하시면 안 돼요. 부부 영계인. 시험은 그게 안 내요. 파생되는 특징과 연결되는 걸 내지. 여러분은 암기는 요걸만 암기를 목숨을 내요. 부부 영계인. 네? 그게 목숨 걸면 안 되고 파생되는 특징과 연결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부증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일반 공장은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연물인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것. 비생산성이 나타나. 비생산성. 또 면적이 뭐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의 면적은 유한하다. 유한성. 면적의 유한성이 나타나요. 자, 비생산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생산비 법칙인데,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할 수 없다. 생산 공급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면적은 또 유한해요. 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어떻게 돼요? 독점 소유욕이 나타나요. 예,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는 독점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난다. 햇빛은, 공기는 여러분 독점 소유욕이 없죠. 예, 가격도 없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소유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는 토지는 독점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 유한하기 때문에.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희소성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의 증가에 따라 토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한데 공급은, 면적은 유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계속 가중된다. 희소성이 계속 가중됩니다. 그러면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도 올라가요. 골동품 희소성이 있죠. 가격이 비싼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 만화 좋아하셨죠? 저도 좋아했어요. 저희 만화 옛날 본 것 중에, 만화에 본 것 중에 제일 좀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베르사유 장미가 있어요. 옛날 마리 앙뚜아네트 그 누이 14세 할 때 그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로 인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비가 어떻게 돼요? 꼈던 귀걸이 있죠? 그게 진주 그 귀걸이인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귀걸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평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은 4, 5억인데 경매 낙찰자에게 250억 가까운 돈에 낙찰이 됐어요. 귀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썼던 귀걸이 그 하나 딱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가 높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골동품은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요. 희소성이 그러니까 높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높은 직업이 있죠. 가격이 비싸요. 인건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빌딩의 유리창 완전 높은 데서 닦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비싸요. 생명수동도 있지만요, 특정 사본들을 많이 하거든요. 낙하를 많이 하니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런 걸 이제 하잖아요. 그것만 이제 하는데 인건비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희소성이 있어요, 직업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치과 의사 진짜 많아요. 의사 진짜 많아요. 다들 뭐 병원 의사 된다고 많은데 그 의사들 우리가 보면 사자들한 거 좋은다? 공인중개사보다 못해. 안 그래요? 여러분 의사 나와서 오픈하면 망해요. 중개사는 망해봐야 얼마? 3천만 원이야. 근데 의사는 망하면 10억이야. 병원 설치하는데 리스를 받든 뭐 하든 또 환율도 생각해야 되거든. 외국 걸 하면 환율까지 생각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원화 환율과 엔화 환율 문제가 또 있거든요. 금리 차에 따라. 그래서 트레이드 앤 캐리까지 나타나면요, 빚이 엄청나게 가요. 그래서 가끔 의사분이 자살한 분들이 있어. 리스를 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는 리스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투자해서 또 안 되면 넘기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통닭집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에 30마리 팔아야, 옛날에인데 요즘에는 하루 40마리 팔아야 돼. 임대료가 올라서. 하루, 그래야 쌤세.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부증성이라는 게 그게 이제 희소성이 이제 가중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듯이 도시 토지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 토지 택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도시 외곽의 교외에 있는 논밭 이면을 택지 조성해서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도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 도시 토지 뭐가? 택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해요. 예? 그럼 도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인구는 계속 도시로 오니까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 수요자.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경쟁을 벌여요?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어지면 뭐가 올라요? 뭐 집값만 오르나? 당연히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지대도 오르지. 지대가 오르면 또 뭐도 올라? 당연히 토지 가격, 지대가 오르면 임대료로 다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임대료로 오르고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도시에서의 건물이 점점 뭐가 된다? 고층화가 되는 거야.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계 각국의 뭐 수도에 준하는 국가 보면요, 건물이 상당히 고층화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건물이 기본 70층.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가격이 비싸죠. 도심에 우리가 상대 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뭐다? 고층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 문제 부족을 서울특별시 해결하면 뭐를 해주면 돼? 건물을 고층화시키면 돼. 집약화. 이 집약화는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이 집약화를 촉진. 여러분 올해 시험에 요거 나왔거든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 나왔거든요. 지문에 나오면 바로 답은 뭐다? 부증성. 그것만 봐도 부증성. 올해 출제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4번 출제했어요. 집약화는 부증성을 의미한다. 뭐가 아니다. 조방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를 촉진한다.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아파트가 급등하는 거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뭐 재건축, 재개발 때 건물을 뭐 해주면 돼? 고층하고 미관을 도시에 있어서 건축미를 살린 공간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나라는 많이 공급할 때 보니까 아파트 몇 층? 35층에 제약을 많이 둬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에 제한이 많이 가죠. 예?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예? 수요가 늘어날 만큼 공급도 예측해서 늘어줘야 돼.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 집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웬만한 수익 아니면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뭐를 낮춰야 돼요? 예? 토지 가격을 낮추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낮추려면 경쟁이 적어야 돼. 적어야 임대료가 낮아지는데 적으려면 공급을 늘려줘야 돼. 어떻게 늘려 있어?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지. 예? 그래야 어떻게 돼? 임대료가 떨어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많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우선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자, 희소성도 높고 또 토지는 어떻게 돼요? 유한하기 때문에 또 어떤 형태로? 토지는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한하다 보니까 최유효 이용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되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돼요. 토지의 공익성을 유한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여러분이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중에 물리적 공급이 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의 특성인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 이 지표의 총량을 물리적 공급해요. 그럼 이게 지구 태초에 형성된 지구의 땅이에요.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토지도 토지고요, 산도 토지고요, 다 토지예요. 예? 자, 이 토지 지표의 총량 중에서 여러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자,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자, 이것은 뭐에서? 토지 특성제, 인문적 특성에서 배우게 될 용도의 다양성.
자, 여러분 냉장고는 용도가 한계성을 가지죠. 냉장, 냉동 뭐잖아, 한계성을 가지지만은 토지는 용도가 동상과는 달리 다양해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되죠. 용도의 전환을 가져오죠. 그래서 임야를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인 임야를 뭘로?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의 양을 늘려준다는 거라든지, 또 간척 개발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늘려준다라든지, 또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또 농지나 택지 양을 또 늘려준다, 이거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변화가 없지만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어요. 요 면적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증가가 안 되는데 이 무슨 측면? 용도적 측면에서 이렇게 빨간처럼 늘려줄 수는 있다. 작년 28회 시험 정답, 23회도 정답. 같은 물리적 경제적 공급에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빨간색 늘려줄 수는 있다. 이걸 시험의 정답으로 계속 묻고 있다는 거. 우선 용어부터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용도적 측면에서 양은 증가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영속성으로 갑니다.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여러분이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특성,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비소모성, 불변성, 불괴성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된다. 비소모적 재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자, 여러분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은 사용함에 따라 건물은 소모가 돼요. 예? 그래서 노후화되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건물 철거하면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문제는 이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감가가 적용되는데 언제까지? 건물 수명 닿을 때까지. 그렇지만 여기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여도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토지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상품 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선호를 높게 하는 요인. 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보면요, 이 토지에 투자하신 분과 정기예금에 투자하신 분 20년 1999년도 투자했으면요 벌써 가치가 달라요.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금 해봐야 수익이 얼마 나오겠어요? 정기예금 그때부터 해서. 그런데 문제는 토지 가치는 정기예금 수입을 했을 때 몇백 배 차이 났어요. 최근 99년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30년 되면 더 차이 나겠지. 그만큼 토지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또 어떻게 돼요? 돈은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 상승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영속성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인데 건물은 수익은 언제까지 발생하죠? 여러분, 건물의 수익은 언제까지? 건물 철거할 때까지 수익이 나오지 뭐. 그렇지만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돼요? 영속적이다. 건물은 반영속적, 철거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반영속적이지만 우리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뭐냐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영속성. 자, 여러분,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어떤 이익이냐?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어요. 본인이 활용함으로써. 요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토지를 이용토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뭐를 받죠? 예? 지대. 토지를 빌려준 대가 지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을 하냐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우리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이 되겠고,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거든요. 요 두 개는요,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럼 개별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지형, 집안의 상태, 지세, 지질 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다. 비동질성, 비대체성.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관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완전한 비대체성으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체 관계를 제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 상품을 또 뭐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토지 상품은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요. 자,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고, 예? 또 표준화가 어렵고, 그래서 대체의 가능성이 낮아요. 대체의 가능성이 낮고 또 표준화가 어렵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한 가지 가격. 일물 일가의 법칙.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 우선은 우리가 개별성이 나오고, 이러한 개별성은 또 뭐를 가져오죠? 토지의 가격. 이러한 개별성의 특성은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라 수익 등을 개별화시켜요. 수익 등을
개별화. 그래서 여러분 작년 28회 시험에 이런 용어도 나왔거든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킨다. 여기 출제했거든요.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의 도출, 이론 전개도 어려워요. 개별성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다 다르다. 토지마다 다 다르다.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이나 상태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개별 분석. 여러분 부동성은 지역 분석이지만 이거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개별 분석의 필요성. 자, 여러분 작년 올해 시험에요. 29회 요게 나왔거든요. 표준지라는 용어 나왔어요. 표준지 용어, 토지 용어에서 요거 배웠는데 이건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가면 배워요. 표준지 용어를 원래 출제 토지 용어 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이란 거 여러분이 뉴스 신문에서 많이 듣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표준지는 이 토지에 있어서 이용 상황이 유사를 해야 돼요. 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표준지예요. 그러면 그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 약 2,850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럼 2,850만 필지 중에 개별성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지를 우리는 50만 필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구하는데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객관화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토지 가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감정 평가사에 의한 토지 가치에 있어서 추계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 가치를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의 자료를 수입하죠.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딱 보고 전문가가 평가한 가치는 이 정도인데 실제 거래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봐야죠. 여러분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토지 거래하다 보면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봤는데 그 금액은 상당히 낮아요. 네? 낮은데 우리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높은데 개별 공시가는 또 낮은 경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해서 개별 공시가 발표하기 전에 표준지 공시가 이의 신청해서 올려달라고 했겠지. 나 세금 많이 낼 테니까 올려주세요. 올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세금을 뭐 1년 더 내더라도 벌써 본 거죠. 한 2, 3년 뒤에 개발되면은 토지 수익난 보상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올려놔두면은 세금을 1년 더 내더라도 뭐는 보상액을 많이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지.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표준지 공시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확인을 하면서 왜 갑자기 뛰었느냐. 그럼 뛴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자,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자, 인접성이 나오죠. 자, 토지는 또 위치가 고정되는데 그 인접된 토지 있죠. 토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인데 인접성은 시험에 안 내요. 왜?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니까 시험에 뭘로 내버린다? 저희들은 부동성으로 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강의할 때 인접성 안 합니다.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부동성으로 출제해버립니다.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인문적 특성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8페이지 보시면은 인문적 특성이 나옵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제 우리가
동사는 용도가 한계성을 가지만 용도의 다양성이 하나 있고, 또 합병, 여러분 합병 또는 병합이라고 해요. 합병, 분할의 가능성 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용도가 다양하죠. 용도가 다양하다.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데,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최유효 이용에, 용도의 다양성은 시험 문제 계속 이걸로 출제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에 있어서 뭐가 되죠? 성립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자, 여러분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처럼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을 함으로써 어느 용도를 이용할 때 최유효용이 되느냐. 용도의 전환, 용도의 병존, 용도의 경합을 가능케 하고,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가격이 달라요.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를 해줘요. 용도의 다양성. 자,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특성이에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특성인데, 토지 이용 주체에 있어서의 이용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있어서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 특성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 이용 주체 이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병합한다. 이러면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분할하는데 어떻게 돼요? 법률적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분할하더라도 이용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용 못할 정도로 분할하면 안 돼요. 자, 옛날에 보시면요, 우리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었는데, 지분 쪼개기, 예? 요거 때문에 개발할 때, 재개발할 때 건설회사들이 사업성, 수익성이 악화돼서 우리는 개발 못하겠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여러분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앞에 이제 SK가 재개발하는데, 문제는 재개발할 때 거기서 이제 SK가 못하겠다. 에? 무슨 일이 지분 쪼개기가 많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거래를 하다 뭐 재개발 이런 때 뭐 할 때 보면요, 잘못하면 요거 사고가 생기는데 가져와서 물어봐요. 예? 예? 지적도 가져오라면 하나만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지적도 가져오면 주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야지. 예? 그래서 지적도 딱 보더니 요거 여기 뭡니까 물어보니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도 여기 뭔지 모를 거다. 요거 확대해서 한번 가져오세요. 확대하고 딱 가져오니까 뭐가 생기냐. 바로 A4 용지를, 예? 어떻게 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뭐 D4, 뭐 드림 D4, 그러니까 확대해서 가져오라. 크게 전도처럼. 딱 보니까 요거 뭔지 아세요? 점이 많네요. 요거 여기 지분입니다. 세볼까요? 22명이네. 그럼 아파트 22채 분양을 해줘야 돼. 하나 개발하면서. 수익성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7평 이상만 어떻게 돼? 아파트 분양해주는 조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쪼개기를 많이 한 거야. 그 보면은 A4 용지는 안 보여요. 그 뭐 점인지 딱 확대하니까 바로 점들이 찍히네. 지분입니다. 지분. 그거 거래하다가 잘못하면 뭐다? 아, 나 사기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파트 분양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재개발할 때는. 그런 게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잘 배우셔야 돼? 토요일 날 공시법 잘 배우셔야 돼. 예?
가장 좋은 건 서류 갖다 놓고 보면 좋은데,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지적도 보는 거, 이런 거 잘 배우셔야 돼요. 뭐 암기하면 뭐해? 시험은 합격하겠지. 합격하면 뭐해? 사고 발생하면 돈만 물어주지.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 또 세법도 무시해, 공부하다가. 여러분, 공인 중개사 제일 먼저 묻는 게 세금이거든요. 아파트 세 채 샀는데 어느 걸부터 먼저 팔에 세금 적게 나올까? 공부 잘못하면 잘못 얘기해 줬다가 또 물어줘야 돼요. 먼저 어느 걸 먼저 팔냐, 세금이 달라져요. 그런 걸. 그래서 잘 확인해 두셔야 돼. 모르면요, 간단해. 잠시만 기다리세요. 세법 교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합격하면 우린 필요 없어. 세법 공시법 선생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왜? 서류는 진짜 이거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은 60점 맞으면 합격하고요. 그 이후에 더 배우셔야 돼. 여러분,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죠. 합격할 정도는 배우고 연수원 가서 더 배우잖아요, 실무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실무 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격할 점수만 맞으면 되고 그 이후에 거는 실무를 좀 배우셔야 돼. 서류 보는 눈. 자, 그래서 법률적 제한이 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분할할 때는 법률적 제한이 있다. 자,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대학교가 신설되고 대학병원 들어간다. 그럼 그 지역에 뭐가 어떻게 사회적 환경 요인이 바뀌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은 개발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나오죠. 전철 노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 많은 거 GTX인가? 예? 요즘 급행 뭐 여기서 파주부터 뭐해서 용 거쳐서 동탄까지 가는데 몇 분, 30분에 주 파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급행 만든다고 하면요, 파주에서 여러분 동탄까지 하면 2시간 걸려요. 이걸 이제 만들면은 30분에 주 파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역사 인근에는 뭐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뭐가 올라요? 가격이 오르죠. 그게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게. 교통 체계가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이런 것은 바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줘요. 위치는 고정됐지만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정적 위치 가변성. 요거는 뭐죠? 대표적인 게 뭐냐?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된다. 그러면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은 뭔다? 오르죠. 이건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것도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지만 둘러싼 환경 요인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2교시에 배우셨던 토지 특성에서 한 문제가 우선 출제가 됩니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동산 경제 이론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